자, 불평불만을 그만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얘네들 이제, 여론 공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동안은 무슨 정북 타령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로 게다가 국정원 심리 전단 수준으로 계층이나 연령을 세분화해서 타겟을 나눴어요, 보니까. 20, 30대 때릴 거, 또는 직업군을 때릴 거, 자영업자를 때릴 거, 그런 이슈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올림픽이 시작되고 이 분위기로 쭉 가버리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특별히 스포츠로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대단한 위기감을 가졌단 말이죠. 안 그래도 60, 70%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게 굳어지는 거. 이대로 쭉 지방선거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도 방심했어요. 워낙 그 큰 이슈, 좋은 이슈, 호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라든가 사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쟁 난다고 막 지랄지랄 했잖아. 그럼 엄청나게 반겨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반겨야 하는 뉴스 본 적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없어요, 다. 그 조중동이나 YTN이나 연합, 혹은 포탈, 알바단,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 합쳐가지고 일사불란, 하나의 체계로 일사불란하게 잘 때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타겟별로 잘 때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 30대는 비트코인, 단일팀,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이거 전부 사실 한나라당 시절에 했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봅시다.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원래는, 이거는 지금 단일팀이니 뭐니 하는 거는, 한나라당 2011년에 자기들이 만든 법에 써 있는 거예요. 단일팀 만들고. 특별히 평창 올림픽은 단일팀 추진하자고. 법을 만들어놨어요.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했냐면 권성동이 발의했어요, 그때. 이 법안을. 특별법 제정해서 단일팀 만들자, 지원법 만들고, 이 특별법 만들었다고, 그때. 당시 이제 당연히 그 야당인 민주당 쪽은 당연히 합의해줬죠. 이 법이 걔네가 발의하고 걔네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그거 법안에 의거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단일팀 만들고. 다 법적 근거하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집 불과 1, 2년 전까지 했어요. 네. 단일팀 만들자 법도 그들이 만들었고, 이런 노력하다가 실제 됐어. 난리가 났잖아, 갑자기. 걔네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만든 법안에 당신들이 주장했던 대로 게다가 전쟁이 어쩌고 하다가 이런 기회가 왔으면 반겨야 되잖아요. 언론 중에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그런 보도를 안 해. 보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사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사키를 원래 이 울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정부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여자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사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다 기사 보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아이사키를 원래 모르셨던 분들이 통일 하나만으로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카피했네. 그대로 카피했어. 눈빛과 말투가 상당히 간절합니다. 일단 아이사키 팀은 여러 가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울분에 그 기폭제,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이낙연 총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역대 단일팀들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 여론에 지지했고, 다들. 긍정적인 효과를 그 정부에 줬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이게 되면 어떡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프레임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작전이 처음부터. 이
여기서 끝나냐? 당연히 이 뉴스를 받아서 종이신문이 쓰죠. 왜냐면 종편 안 보거든. 종이신문도 쓰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포털에 올라가죠. YTN도 논란, 왜 뉴스가 나와야 논란 중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논란 중이라고 막 말합니다. 연합도 마찬가지고. 그걸 포털이 뿌려주죠. 그럼 알바가 붙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말해요. 그럼 논란 중이라고 막 보도해. 이 구도로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타겟을 언론이 철저히 도와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MBC나 혹은 뭐 JTBC나 SBS나 이 이중적인 태도에서 공략하기보다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빨아주는 거 같잖아,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부정적인 뉴스가 확 덮어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자유당의 당직자들이 댓글 알바들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것도,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내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씩으로 가는 청심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잘못된 정책의 모순이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오기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과속을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 전환을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과속은 금물이고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 빠른 속도로 하면 정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홍 대표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임기 내 10,000원 인상하겠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5년 내 10,000원으로 인상을 하되 그걸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이거는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10,000원 인상한다 했을 때 그거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오마이TV. 이거는 지상파가 할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세에 대해서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일단 야당 공세는 제껴놓고,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 뭔가 부정한 거 있으면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까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사가 납니다. 가상화폐 거래 순이익의 세금 최고 24.2%, 징수익이 천문학적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 자체로?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시세를 흔들어 털어놓고 거래소 세금 뜯고 부자 세금 뜯고 어쩌고 정부 어쩌고 문재인 어쩌고 죽어라. 이 망할 정부야 박근혜보다 더하네. 이게 다 그 기사가 올라가고 순식간에 댓글 달리고 민주당 다시 뽑나보자. 북한은 좋겠네. 문재인 탈환시키자. 공산 수재. 이런 댓글들이 와라락 달려요. 이런 기사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증폭 오래 있진 않아요. 이런 기사들은 올라가고 댓글용으로 확 올라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막 돌아요. 또 딴 데서. 잘하고 있어요. 걔네가 요새. 재미를 봤어. 집중적으로. 응? 예전에 사방팔방 막 때리던 거, 북한 때리던 거 가지고 안 먹혔거든요, 잘. 이걸 아주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바다 이야기다. 큰일 난다. 이 말은 바다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큰일 나라, 씨발. 응?
막 올라가다 버블 빵 터져가지고 지금 한 200만 정도 한다고 하니 빵 터지면 실물 경제에 영향 줍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막 나와요. 내가 뭐 빼가지고 원래 뭐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막 대출 받아서 1억 넣었어. 왜? 다른 사람 막 10억 벌었다고 하니까 1억 넣었어. 날라가 버렸어. 자살하고 막 이런 그거 내내 때릴 거예요. 그러기를 원해요. 얘네들은 빵 터지기를. 그래서 보수 매체는 기본적으로 투자에 긍정적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터지길 원하는 거거든. 바다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 포탈이나 혹은 보수 야당이나 혹은 보수 매체가 다루는 방식은 터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터지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막 떠넘길 거예요. 정부가 해서 그랬다니 어쩌고 규제한다고 지랄하다가 규제가 늦었다고 지랄할 거 그 상관없어요. 갖다 붙이면 되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이거 지들이 법안 만든 것 때문에 가만 멈칫합니까? 아 내가 우리가 만든 건데 어떡하지? 안 해 그런 거. 이거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연합뉴스나 YTN은 일보를 쓰는 매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아직도 자유한국당과 일베와 그런 수구의 무리들의 납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그런 독약 같은 언론을 계속 그 자양분을 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연합뉴스는 박근혜 때 임명됐던 그 사장이 아직도 있고 YTN은 보다시피 그 친이명박 인사가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기업들이 패널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 뭐 YTN 조중동 원래 그랬고 조중동의 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해서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에다가 YTN에다가 특별히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꼭 논란이나 갖다 붙이거나 단일팀 논란이나 갖다 붙이거나 꼭 한마디 합니다. YTN은 뉴스를 전할 때. 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포탈이 있어요. 포탈이. 이렇게 짝짝짝짝짝 돌아가고 있다. 짝짝. 근데 네이버가 분당 경찰서에 자기들을 수사해달라고 그거 이제 각을 잡은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없다느니 네이버가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다. 네이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자기들을 피해자로 두고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두고 수사를 의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피의자로 두고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몽창 다. 분당 경찰서에서는 지금 네이버에 그런 그 사이버 수사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각이 잡힌 거죠. 이렇게 해서 피해자로 빠져나오는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무슨 봇을 돌린다, 프로그램을 돌린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다가 답답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개인들이 막 자기가 본 거를 촬영해서 올린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반도기 앞서서 공동 입장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포탈에. 그러자 국민들이 불났다. 옆에 숫자가 계속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계속. 오. 야. 2분 26초 만에. 이거는 한 살에 불과해요.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한 5시, 6시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많이 있어요. 사실 이 포탈 어제 저녁에도 평양올림픽이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네이버에서 갑자기 검색. 이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스스로 이 일을 하지는 않을지언정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그쪽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네이버에서 이렇게 메인에 올리는 기사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이 댓글 알바들이 예를 들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메인에 작업할 기사가 올라갔는데 그냥 일반 유저들이 와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았어. 그 뒤집기가 힘들어 이미. 그러면 똑같은 기사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는데 2보 원래 1보 2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다를 때나 1보 2보 하는 거거든. 2보가 나와요 잠시 후에. 그 2보에는 작업이 돼 있어.
그걸 판가리 합니다. 혹은 판가리 하자마자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루 종일 네이버의 모든 기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작업하는 애들은.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겠는가 믿고 있는 거죠. 포착하겠다 앞으로. 포착하겠다 앞으로. 안 되겠다 이거. 물량으로 해야 되겠다. 네네. 응? 물량으로 해야 되겠고. 저희가 한 7, 8년 동안 가장 이렇게 여론 형성 과정 지켜보고 저희 어떤 이슈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전파되는 과정을 계속 상의하고 그랬는데 네이버가 항상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건 누군가 상주해야 이런 정도의 실시간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거는 분명한 거. 누구 어디서 온 애들인지 모르겠으나 상주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규모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클 필요도 없거든요. 소수가 정확한 그 지시만 주면 되거든요. 네이버 내에서 대부분은 모르겠죠.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끝까지 영원히 안 읽히나 봅시다. 상주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중앙일보 사설도 왜 편집 기능을 뉴스 편집 기능을 네이버가 갖느냐 이러면서 슬쩍 또 네이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예. 물타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네이버가 자기 그 누명을 억울함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털고 싶다면 그 개별 IP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존 인물인지 실제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누굴 빌린 게 아닌지 만약에 3,000명 어떻게 해요? 3,000명 해야 돼요. 끝까지 제대로.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각하 보내고 언제까지 그 피할 수 있나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계속 얘기해 오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안 된다. 개별 산발로는 이 진보 매체 보세요. 산발이거든 항상. 자기들이 다 잘났어 씨발 막 이렇게 가는 반면 쟤네는 의제를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그걸 일시에 때려붙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야 여론이 움직이는 걸 아니까. 그렇게 최근 특히 올해 들어서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연락이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진영은 특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도 이거 아니라고 보면 안 됩니다. 노무현 때는 이거보다 덜 치밀했지만 당했거든. 이번에는 얘네도 고도화됐거든요. 지지율 굉장히 높다는 거 알아요. 충성도가 높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와해시킬 건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연구하지. 연구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전략을 다시 세우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지율 높으니까 혹은 뭐 이젠 사람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을 뿌리치 뽑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번 이런 거 다 뒤져보고 기사 뒤져보고 뭐 영상 뒤져보고 밤새도록 24시간 들여다보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거든. 아니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는데 네이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거나 뭘 찾아보거나 머리 기사에 뭐뭐가 떴네 이렇게 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접하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그 사안에서 가장 좋은 기사나 가장 핵심적인 기사가 아니라 가장 쓰레기와 가장 의도와 그 다음에 가장 수구, 꼴통 그리고 반민족, 반민주적인 반통일적인 그런 기사가 매번 위에 있어요. 가장 해로운 언론입니다. 네이버는. 이게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사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기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런 여론 조작에 이용되는 댓글 기능이나 편집 기능들을 관장하는 극소수 누군가. 그렇죠. 네. 컨트롤되고 있다. 컨트롤되고 있다. 네이버가 앞서 뭐 멀티미디어 환경, 뭐 인터넷 여기에서도 크게 앞서가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뉴스 기능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는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건 민원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개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대가리를 싸매고 자기가 댓글보다 이상하면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해요. 얘네들이 믿는 게 이거든요. 순간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을 입증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치다가 버리니까. 그리고 네이버 압수수색 할 거냐 이거야 서버를. 그리고 나중에 디지털은 조작이 가능하고 믿는 게 있는 거죠 다.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순간을 볼 때마다 기록해둬요. 기록해둬야 한다. 쓸 때가 있다 말씀드리지만
그 앞으로 욕 좀 해줘라, 네가 예, 좀. 시부랄. 진짜 나쁜 애들이야. 다소 소심하지 않았어? 너 왜 그래? 어허 이 시부랄이 진짜. 내가 이제 형님 곧 목사가 되는데 그만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네가 야, 이미 늦어서 기록이 너무 많아. 인터넷 이렇게 포털을 쓰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냥 기록하세요. 그럼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다 내놓으시오 할 테니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찍거나 기록해 두세요. 기록해 둬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쌓이잖아요.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네. 다 쓸 때가 있고 그 조작으로나 나중에 디지털을 조작할 수 있다. 또는 순간에 입증할 수 없다. 이런 배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극소수밖에 모른다. 이런 배짱을 하는 건데 잡아서 보내야 돼요. 보낼 수 있어요. 예. 보낼 수 있고 오랫동안 보아갖고 패턴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쉬우니까 익었으니까 손에 익었고 뭐 검색이 잘 되니까 뭐 이런 이유로 쓰시는데 의도된 기사를 조작된 시각을 지금 주입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되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음모론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막 너무 과장 상상 아니야? 이때까지 보고도 모르겠어요? 설마 하는 게 설마가 아니라는 걸? 네이버는 아무것도 안 해요. 회사지. 응? KBS, SBS, 뭐 MBC, 뭐 YTN, 연합뉴스 훨씬 더 그 문을 지키려고 하는 기자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 네이버가 뭐라고? 그 회사야, 회사. 그 일개 회사에 걔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일 뿐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먹잇감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한 먹잇감이에요. 이거 여기만 통제하면 돼요. 여기만. 기업인들 목 좀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 구석탱이 한 방에 아주 국수밖에 모르는 데서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쪼물쪼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바꿀 게 많아? 그냥 모바일 페이지 한두 페이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날 쏟아지는 것 중에 정해가 땡땡땡 때리면 되지. 정해놓고 이거 올라간다부터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맘만 먹으면. 게다가 이렇게 쉬운 일을 그러면 아니 네이버만은 절대 건들면 안 되지. 자기들끼리 야 네이버를 그럴 수는 없잖아. 사람이 여론을 그렇게 어떻게 조작할 수 있니? 이랬을 것 같아 지들이? 아니죠. 네이버부터 먹으려고 그랬지. 너무 당연한 거야 씨발.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만약에 저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네가 한 자리만 가서 이 사회를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자리 가겠어요. 네이버에서 여론 조작할 것 같아요. 기업이 직장인들이에요. 걔네들 폄하하거나 달리하는 게 그냥 직장인이라고. 무슨 투철한 아니야. 내가 이 조국을 지켜야 되는 임무를 띈 공무원 아니야. 거기다 직장인이야. 네이버는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검색을 하면 자기네 컨텐츠와 자기네 광고를 판겨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위에서 검색이 먼저 돼요.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부에게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권력에게. 최근에 2, 3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당했는지 잘 떠올려야 하고 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 여론 조작은 개박살을 내야 돼요. 이거 계속 하고 있다니까. 10년간 쌓아놓은 자기들이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차곡차곡. 자, 일단 이명박 보내고 그 다음에는 정해지는 것 같아. 이거 잡아야 돼요. 네이버에 사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탐나는 거거든. 이거는 너무나 사람들 손바닥 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게 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탐나.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거기 왜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어떤 언론도 그러지 않았는데 국내에 존재하는 대형 언론들은 누구나 다 집어먹으려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네이버는 그러면 안 된다. 미쳤지. 지금이라도 네이버가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라고라. 혹은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요 뉴스 화면에 특정 노출 지면 요게 네이버 전체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요. 협박이 아니라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이거 진짜로. 네이버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국정원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관여한 것도 많이 나왔고. 네이버 특집은 나중에 합시다. 이제 조금 남았네. 요거는 요 얘기까지 하고 전체 둘이 인상이 닮아가시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 기점으로 지방선거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수 재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보수 쪽에서는 이제 코어의 관심사는 홍준표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홍준표를 옹호하거나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보수 매체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없어요. 홍준표는 버림받았어요, 보수에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럼 중앙일보 홍준표 대표를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는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데 본인이 진보 매체에 의해서 고립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쪽을 원래 싫어하고 홍준표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보수 매체예요. 실제로 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그 이튿날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쌩깠어요. 아예 지면에서 보도를 안 해. 그 대체제로 요 프레임. 요네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엔 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소위 코어 쪽에서는. 자, 홍준표를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이 둘의 구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또는 이 둘의 정체는 무엇이냐. 저희 책임을, 이 통합에 대한 저희 책임을 다 하겠다는 뜻에서 저는 지금 백의종 군 이야기할 당대표 하겠다는 거야, 합당하고 나서도. 유승민 대표는 백의종 군 생각 자기는 백의종군을 하겠다 그랬거든. 하시더라고요. 블록체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전에 조율이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자, 당황하고.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이 사람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아마, 지방선거 이후 혹은 그 직전부터 대체제로 생각해서 막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보셨죠? 자기들이 원하는 타겟 여론을 전체는 아니어도 국한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거를 지금 동시다발로 때리고 있는 건데 이 자기들 10년간 개발한 기계, 언론 조작의 기계에 얹어놓은 거죠. 그거를 극단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댓글 알바가 붙은 티가 나잖아. 이렇게 보일 그 신경 안 써. 최근에는. 왜냐하면 20대 30대 입안했다는 프레임도 계속 때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 계속 내요. 최근 20대 30대 이탈 계속 내거든요. 기정사실로 만들고. 하여튼 얘네들은 선수가 붙었어요. 기계처럼 막 돌리고 있다. 방심하면 좆된다. 이거 철저히 이 기계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고 영원히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개별 조중도 무슨 힘이 있어. 힘이 떨어지니까 체인으로 묶어서 여론 조작의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막 돌리고 있는데 그 정점에 포탈이 있다. 이거 끊지 않으면 이 기계에 당한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거예요. 만들어낸 여론에 휩쓸려 가는 거지. 기록하십시오. 예. 다룰 테니까. 자, 잊지 말라고 잠시 보여드렸어요, 우리.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국정원 특활비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우리가 다스베이더 몇 편에 1편에서 얘기했나? 이동영 씨가 자기 아버지 월급 받는다. 이 얘기는 벌써 한 달 넘게 한 달 전에 했었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나오신데 그러면 어떡하니? 그런가? 그런데. 예. 그런데 뭐 사실 요즘 언론들이 뭐 단독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예. 박범계 의원이 따먹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 의원님이 해냈구나. 만약에 의원님이 오늘 안 나왔으면 그렇게 말해야지. 따먹었어. 아니, 나오실 줄 몰랐지 내가. 아유. 11월 중순에 첫 방송에서 얘기했던가요? 저기 원세훈 씨 부인 얘기. 그때 국정원 특활비하고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거기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결국은 감옥은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에 있는 세금 처리해서 갈릴 거라고. 아파트 얘기 이때 했죠 이때. 네. 9월부터 했어요 형님.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어요. 이게 이명박 추격기 152페이지에 거기 나와. 나오는데 기다리셔 빨리 해 이제.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번 주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시죠. 네, 원장님 재임 시절에 아파트 사셨죠? 딸이요. 어디예요? 반포에 아파트 사셨지 않습니까? 24억짜리.
저가요? 따님이요. 아닙니다. 우리 딸은 지금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반포에 아파트 산 거는 그러면 반포에 따님도 사는데요. 네. 저희 딸은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반포에 아파트를 산 거는 아닙니까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딸이,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 원전 원장의 자녀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모두 현찰로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집을 팔았던 사람 그분이 증언하시기를 검찰에서 네. 집을 사러 오실 때 10억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아유, 정말 그 사람은 곧 보세요. 고소당할 테니까. 10억 집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아유, 말이 안 되죠. 전세를 끼고 네. 샀는데 무슨 10억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남 집이었잖아요. 강남집이라도 그렇죠. 그 당시는 그 정도 안 비쌌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동산을 아니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예. 현금도 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현금 근데 가져가신 건 무슨 맞아요? 맥락을-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거를 예. 우리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장님을 하시는 거지 네. 돈을 가져오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거를 좀 쭉 보세요. 거짓말 하시는 거죠 계속 다. 현찰 주고 사셨어요. 자녀가 1남 2녀였나요? 다 사셨어요 그때. 근데 그 돈이 국정원 특활비였어요. 국정원 특활비 특별히 북한에 특수 공작해야 되는 공작비를 특수활동비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그 돈으로 사셨어요. 북향으로 사신 모양이네. 네. 근데 원세훈 원장이 제가 처음에 말하다가 너무 많이 불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안 나왔었는데 원세훈 원장이 가자마자 특활비를 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스탠포드에다 갖다 놨죠. 캐나다에다도 갖다 놨죠. 집도 사줬죠. 그리고 집도 고쳤죠. 다른 것도 썼죠. 그림도 샀죠. 특활비로 국정원장 시절에 산 그림을 떼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끝나고 갈 때. 내가 보기에는 형량이 한참 추가될 것 같아요. 네. 이분 엄청나게 추가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야, 또 이거 어디다 썼어 그러니까 원세훈이 이거 다 내가 안 썼고 이건 이명박이 썼다고 그때 일렀어요. 나왔어요. 특활비 다른 문제도 뭐 지금은 김희중 전 비서관만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사람이 뭐 배신이 아니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왜 배신이야? 배신은 지들이 했지. 배신은 자기네들이 했고, 아니, 자기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 밑에 있던 애가 양심선언을 하거나 진실을 말하는데, 그걸 배신이라고 쓰는. 게다가 감옥 간 것도 내가 보기엔 지가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언론이. 지가 먹은 게 아니야. 자기는 배달만 한 거야, 배달만. 김희중은. 제가. 애초에 감옥 자체도 억울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엔. 네. 예.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김희중 얘기는 안 하고, 김희중 얘기를 몇 가지 했었어요. 그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가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김희중뿐만 아니라 김백준도 다 얘기했어요. 정기적으로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고, 갑자기 받은 돈이야. 그거 이명박이 시켰다니까? 이명박이 다스 소송 관련된 돈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러니까. 돈은 쉬운 게요. 네가 먹었지. 아니야! 진짜라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안 먹었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과 김백준과 김희중 모든 사람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김윤옥 직접 받았어요. 김윤옥이 받아서 전달한 것도 있어요. 자, 김윤옥 받았고 이시영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상득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족들이 다 나눠서 쓰고 주변에서 다 시부랄 썼습니다. 진짜 이 시부랄 가족들 아니야 이거? 네. 자, 시부랄 패밀리. 자, 야, 그거 잘하면 고소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자, 이 부분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월 2억씩 정기적으로 받았다. 그걸 곱하기 5가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에 2억씩 받았어요. 그거 말고 받은 돈이 뭐 2억, 5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또 많아요. 김윤옥 여사께서 쓰신 돈 어디다 쓰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꼬리표가 붙지는 않지. 네, 붙지는 않는데 어디에서 많이 쓴 거는 좀 알고 있어요. 거의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품?
명품도 많이 샀어. 명품도 많이 사셨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글로 들어갔는지 입증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현금이 아니 꼬리표가 없잖아. 특수활동비를 이쪽으로 받았는데 이쪽에서 다른 돈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좀 주머니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치마 입었어 치마. 그 이명박과 김인홍 여사의 그 쇼핑 습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이제 밥 먹으러 갔을 때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아케이트를 이렇게 하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다 들고 트렁크에다 실어줬는데 돈은 지불 안 하고 그런 내용들이 또 많아요. 자, 이거는 좀 지나갑시다. 지나가서 특활비에 대해서 다 얘기 나왔는데 지금 원세훈 씨 부인 이 여사께서 나오는 팩트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지 사실. 그건 받았어요. 집 샀어요. 어떻게 그러니?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야지. 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이동영 씨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아들 그리고 다스의 부사장입니다. 들어보자고. 검찰에 갔습니다.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스는 과연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너무 닮았어. 그건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욕설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오셨는데 국민들께 하시는 수 없어요.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서 성실히 임할 테니까요. 저 이거 좀 물어봐주세요. 2008년 1월에 그때 MB가 네네. 전체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실히 임할 테니까요. 저분이 이동영 씨입니다. 근데 계속 성실하게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동영 씨는 근데 개인적으로 비리가 많아가지고요.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계속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한 오후 3시쯤부터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은 없구나 이게 증거들이 이런 건데 이분이 버텼어야 돼. 버티고 내가 감옥에 가지만 저건 내 거야 이렇게 하고 감옥 가야지. 아니 그 아까 들어갈 때 보셨잖아요. 그 다스는 누구 거라고 보느냐라고 하니까 다스는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예리했어. 응? 네, 예리했어.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 막 생각하고 아버지 있는 거야. 거면 아버지 거지 뭐 아버지 거라고 생각을 해. 사실 몇 달 전에 이 다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이동영 씨 그리고 이상은 씨 주변 사람들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달 전부터 이분은 그 가족회의에서 배제되고 계속 욕 먹고 있어요. 이동영 씨가?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건지하고 무관하게 이명박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내 재산은 지키잖아요. 감옥에 갈지언정. 이 140억 받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걸려가지고 우리 덫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거 만약에 140억 안 받았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시작이 안 되면 여기까지 못 와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게 분위기를 막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꼼수사 시절에 그 얘기들이 있어요. 140억만 안 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나는 꼼수사 초기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잡아갈 거라고. 둘이서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얘기했다고 좀. 너는 얘기 안 했어 그때. 야 욕해. 아이 씨부랄. 그 분위기가 쭉 밀고 온 거거든요. 다른 건들도. 그런 다음에 이제 각하 생각해보면 작년 8, 9월은 야 그래도 대통령 하나 갔는데 또 하나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지만 지금 없어 그런 분위기. 언제 가나? 뭘로 가나? 다들 이제 끝났구나. 무슨 떡을 돌리나 백설기를 돌리나. 그게 6개월 걸린 거예요. 거기에 다스를 밀고 온 겁니다. 초반에 사람들이 플란데스에 개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만들고 이제 끝났다. 거기까지 온 건데 이명박 머릿속에 들어가 보자고. 진짜 일색일대의 괴로움이거든 이거. 돈을 포기하고 이거 하나는 벗을까? 딴 것도 있는데? 요거밖에 없으면 그거 포기하고 벗은 다음에 나중에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선을 진짜 넘어갔어요. 딜레마예요 지금. 넘어갔어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끊임없이 저거 아깝다 씨발. 아니요, 다스의 재산은 다 이명박한테 가요. 근데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항상 추리를 해서 사건을 푸는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이 감정이입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떡해. 이 일생일대의 딜레마. 졸라 고민하고 있을 거야. 잠이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하고 상관없이 그 집착에 놀랐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 140억 가지고. 그리고 왜 지난번에 김경률 회계에서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다 지나갔는데.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왜 죽었냐고. 김재정.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냐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해. 왜 죽었냐고.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 계속 계산해봐. 그래서 가족회의 때 맨날 얘기했어요. 김재정이 무릎이 안 좋았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스키 타러 갔거든요. 그때 죽기 때. 그래가지고 왜 스키 타러 갔는지 그 욕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일 때마다 왜 스키 타러 가가지고 그러냐고. 사망 전에 이걸 처리했으면 얼마인지 막 계산해 보라고 그러잖아. 죽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계산하고 앉았잖아. 너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야. 정말 각하는 진짜 숭배하고 숭배해도 모자란 진짜 돈의 신. 그런 사람이 돈의 신. 지금 이거 얼마나 딜레마하겠어요. 아우 너무 괴로워. 지금 이 국면에서도 감옥 갈 걱정보다는 돈 걱정을 더 하는. 그렇죠. 아이 그렇죠. 둘다 싫거든. 기침하는 거 봐. 2번씩 하잖아. 네. 자, 자택서 의식 이루셨고요. 네. 자, 이건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아프실 예정이셨는데 네네. 네, 돌입하셨고요.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수면 위에 올라오자마자 2달 조금 넘었나요? 이상은 다스 회장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상득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이게 나름대로 이게 법리적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상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병원에다 실어놨습니다. 자, 이분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지나치게 빠르게 아프실 예정에 돌입했는데 어쨌든 의식을 잃으셨어요.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네. 이명박도 더 늙기 전에 신체 건강할 때 잡아서 감옥에 보내요. 자, 최근에 이 저수지 게임 넷플릭스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 지금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제가 그 블랙하우스에서 채널 하나 생겼잖아. 존나게 다룰 거야 계속.